안녕하세요. 우리가 매일같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. 그 아주 단순해 보이는 행동 속에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아세요? 오늘은 바로 이 손뻗기에 숨겨진 놀라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눈앞에 컵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걸 집어서 들어 올리는 거. 뭐 어려운 일 아니죠. 근데요, 사실 그 간단한 움직임이 우리 뇌와 감각, 그리고 근육이 정말 완벽하게 협조하는 한편의 교양곡과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그래서 오늘은요,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이 위대한 걸작을 한번 조각조각 분해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면 만약 이 교향곡의 연주가 어떤 신경학적 문제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딱 하나의 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아주 간단한 3단계짜리 연쇄 반응입니다. 자, 이 연쇄 반응 한번 따라가 볼까요? 모든 건 아주 작은 데서 시작돼요.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특정 신체 기능이나 감각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. 이게 생기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. 바로 실패한 행동. 컵을 잡는 것처럼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엔 이게 가장 중요하죠.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. 결국에는 일상생활, 그러니까 밥 먹고 옷 입고 하는 이런 평범한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. 네, 바로 이 문장이 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. 아주 작은 신체 기능의 손상 하나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한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죠. 이건 단순히 팔 하나를 못 쓰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. 그럼 이제 우리 몸의 관제실,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게요.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바로 그 근본 문제들, 즉 신체 기능의 손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 몸의 움직임은요,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함께 작동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. 하나는 힘을 내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엔진 같은 운동 기능,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몸이 어디쯤 있는지, 뭘 만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GPS와 센서 같은 감각 기능이죠. 이 둘의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. 만약에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. 예를 들면 팔꿈치는 가만히 두고 손목만 까딱하고 싶은데 팔 전체가 뻣뻣하게 같이 움직여버리는 거죠. 근육이 너무 뻣뻣해지거나 아니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움직임이 서툴러지는 문제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. 그럼 GPS랑 센서가 고장나면요? 와, 이건 정말 심각해요. 엔진이 아무리 쌩쌩해도 내 손이 지금 허공에 있는지 주머니에 있는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. 컵을 쥐었는데 이게 미끄러지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달걀인지 돌멩이인지 감도 안 오는 거죠. 움직임이 그냥 서툰 수준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. 바로 이겁니다. 감각 정보가 없다는 건 쥐는 힘을 조절하는 게 그냥 찍기 게임이 된다는 뜻이에요. 종이컵을 쥐었는데 너무 세게 쥐어서 찌그러뜨리거나 아니면 너무 약하게 쥐어서 그냥 툭 떨어뜨리거나 완벽한 추측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죠. 자, 그러면 실제 신경계 질환들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? 마치 교향곡에서 바이올린이 고장났을 때랑 트럼펫이 고장났을 때 소리가 다른 것처럼 각 질환마다 움직임의 조화를 깨트리는 방식이 저마다 독특합니다. 먼저 뇌졸중인데요. 이때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원하는 근육만 딱 골라서 쓰는 선택적 조절 능력을 갑자기 잃어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원치 않는 근육들이 함께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. 파킨슨병은 또 다릅니다. 이 병의 핵심은 움직임의 규모를 조절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움직임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지고 또 엄청 느려지죠. 근육이 뻣뻣해지는 강직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요. 그럼 우리 몸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손해의 손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? 말 그대로 지휘자가 리듬과 타이밍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. 이걸 운동실조라고 하는데요. 움직임에 협응이 안 되고 실수를 해도 바로잡지를 못하게 돼요.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예를 들어 뇌졸중은요. 뻣뻣하게 움직이다가 특히 쥐었던 물건을
놓으려고 할 때 손이 잘 안 펴져요. 반면에 파킨슨병은요, 단추 잠그는 것처럼 아주 작고 세밀한 움직임이 정말 힘들어집니다. 그리고 손의 손상은 이건 진짜 지휘자가 박자를 놓치는 거랑 같아요. 목표물을 휙 지나쳐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닿지도 못하고 손이 막 떨리면서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거죠. 참, 다 다르죠?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의학적인 이야기들이 결국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깊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단순히 팔을 못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. 숟가락질을 하고 옷에 단추를 채우고 칫솔질을 하고 글씨를 쓰고 요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삶 그 자체를 이루는 거의 모든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. 결국 손을 움직인다는 건 그냥 움직임 그 자체가 아니에요.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내 삶을 꾸려나가는 바로 그 연결고리인 셈이죠. 그러니까 움직임을 회복시킨다는 건 이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. 컵 하나를 드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한 교양복이 연주되고 있는지, 그리고 그 연주가 멈췄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.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움직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